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이 즐겨보는 고종환 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이제 하락 전환했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 17단지 전용 면적 36제곱미터가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7월에 36,500만 원까지 올랐던 걸 감안하면 약 4,500만 원 정도 내렸고,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전용 70제곱미터도 4억 5천만 원에 거래돼서 종전 거래보다 한 3,200만 원, 그러니까 3,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집값도 하락한다는 내용이 주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값도 82주 동안 이어왔던 전세값이 이제 보합권에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된 뉴스였습니다. 우선 전세값이 이렇게 보합권으로 줄어들고 강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요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고 이런 현상은 예년 같으면 한 1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죠. 많이 올랐던 거에 따른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도 있고, 또 지금은 뭐 탄핵 정국까지 몰아쳤으니까 이때 오른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내년 또 전망이 궁금할 텐데요. 주택산업연구원 주산연이라고 하죠. 내년 또 전망이 어제 나왔습니다. 저도 주산연의 자료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0.5% 하락, 그러니까 이제 보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서울은 1.7%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은 1.4%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합세가 예상이 되는데 약보합이죠. 서울은 1.7% 오르고 지방은 1.4% 내릴 것이다. 이게 지금 골자가 되겠습니다. 집값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상저하고 뭐 하반기부터는 좀 오를 것이다. 이런 긍정적 전망이 매경이나 조선일보 기사 보신 분들은 저도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실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하락 요인이 좀 더 크죠. 상반기에는 대통령 탄핵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제 탄핵이 얼른 되는 게 좋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경기가 이제 침체, 실물 경기 침체, 부동산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산시장도 악영향을 받고,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대출 규제는 이제 좀 미국도 지금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트럼프 리스크죠. 말하자면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하는 게 버냉키가 이제 그저께 발표를 해서 주식시장이 막 급락하는 이유가 된 건데요. 어쨌든 대출 규제 이 부분은 다소 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분 말씀이 옳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금융위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금리를 올린 것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서 대출 규제는 강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오히려 가상금리를 올려서 은행들만 배불, 은행들은 돈 잔치하고 서민들은 빚 잔치하고, 정말 이거는 좀 정책이 맞지 않고 이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어쨌든 이 실수요자들이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런 것들은 금리도 낮춰주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내 집 마련,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젊은이나 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정책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또 집값은 서울은 오르고, 서울이 오른다는 것은 지방 수도권도 오른다는 얘기죠. 지방은 내리고, 그러니까 급등락은 아니고 약간 오르고 약간 내리고,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이 아니다
하는 게 제가 오늘 강조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시장 작동의 원리라고 말하잖아요. 공급이 내년 말까지는 50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 주산연에서 발표를 했고요. 인허가가 올해 35만 가구에서 내년에 33만 가구로 5.7% 2만 호 줄고, 준공이 중요하죠. 올해 44만 가구에서 내년에 33만 가구. 이게 준공이 해야 입주가 하잖아요. 25%나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부족의 여파가 더 심화되고 전세가는 오르고, 또 그게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우리가 분양가 착공 이런 걸 감안하면 연평균 45만 가구 정도가 매년 공급되고 입주돼야 되는 게 정상이 평균인 거거든요. 거래량도 중요한데 62만 7천 건으로 내년 주택 거래량은 정상 거래의 한 70% 수준. 우리가 연간 평균 거래량이 90만 호로 보거든요. 좀 많을 때는 100만 호를 넘었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매년 주택 거래량이 전국적으로는 90만 호 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늘어날 거. 평균 거래량에는 다소 한 10% 정도, 그러니까 90만 가구인데 매매 거래량의 한 70% 수준이 될 것이다. 62만이니까요. 62만 정도 거래될 것이다. 90만이 평균 거래량이다. 내년 때는 거래량이 한 30% 정도 줄어든다. 이 얘기는 이제 거래도 좀 안 되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는 조정 국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비 문제, PF 경색 문제, 과도한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이 좀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이것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누가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그 주산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입주 물량이잖아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이건 부동산 124 자료인데요. 2025년 내년도 아파트만 놓고, 주택이 아니에요. 아파트만 놓고 보니까 물량이 2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올해보다 27%가 줄어요. 제가 유의미한 숫자가 30%라는 말은 계속해서 했죠. 뭐 27%나 30%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어쨌든 30% 정도 감소한다. 27%로 발표를 했고요. 경기도가 내년에 전세가가 집값이 어쩌면 서울보다 탄력성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4만 7천 가구가 줄어서, 그러니까 약 한 48%가 줄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이 27%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의 입주가 된다면 새 아파트죠. 요즘 새 아파트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경기도의 전세 가격이, 또 경기도는 하도 넓으니까 남부가 다르고 북부가 다르고 또 수용성 화평,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 화평 위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도도 전세 가격이 상당히 오를 수 있겠구나. 집값은 안 오르더라도 전세 가격이 1차로 오르면 뭐 집값은 3개월에서 6개월에 오른다 하는. 그런데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전세 오르고 집값이 내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라. 계속 제가 했던 말이지만, 전세는 올라? 근데 매매는 약간 오르거나 오히려 내려? 그럴 때는 또 헷갈리죠.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이때는 집을 사는 시기로 활용하는 전략이 이제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는 유효한 전략이 된다는 말씀을, 좀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아파트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비아파트도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해보다 이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33%, 지금 30%를 기준으로 저희 얘기를 자꾸 들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허가 물량 목표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24만 4천 가구인데 45% 수준에 불과해요. 목표치에, 또 평균치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착공 물량은 굉장히 중요한, 인허가 물량, 착공, 분양, 입주 이렇게 되잖아요. 인허가 물량의 90%는
이게 한 4, 5년까지 여파가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착공 물량은 3.5년, 인허가 물량은 4년 내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물량이 한 45% 수준이라는 것은 의외로 4년 내지 5년 후에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막 언제 얼마나 오른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이 저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겠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전세 오른다는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집값은 많이 안 오르지만 전세는 상당히 오르겠네. 그럼 내년만 오르냐? 그랬더니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분양 물량을 다 보니까 어쩌면 3, 4년에서 4, 5년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집값의 강한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정권은 또 안정되게 갈 것인지 뭐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이런 거 내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한 30% 많이 줄어드는 곳일수록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오늘 이런 얘기만 오늘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의 지적 수준을 또 높이고 예측력을 높인다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